인사이트 오시고 제가 이거 올린 겁니다. 다 한번 생각해 오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 들어보려고 해요. 다 한 번씩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힘든 숙제. 네,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편하게 그냥 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생각하신 대로 하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저는 공동구매를 생각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그 최소한 10명 정도 딜을 해야 되겠죠. 판매처하고 금액은 95원이 아니라도 더 이하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동구매라는 부분이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11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0원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저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제가 직접 뭐 도매나 소매를 거치지 않고 제가 그냥 공장가로 구매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동 구매를 생각했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일 싼 사이트를 찾아서 대량 구입을 해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똑같은 거지만 일단 저는 윗집에 정주랑 아랫집에 동민이랑 같이 공동 구매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가 있죠? 네, 저는 저 종이컵 판매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제가 가진 돈이 90원밖에 없는데, 95원이 아니고 90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당신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9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러면 제가 90원에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90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95원에 구입하려면 90원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저걸 현금 주고도 살 수 있겠지만 저는 현금을 가지고 상품권 마켓에 가서 5% 할인된 아니면 10%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에 다시 저희 가서 사면은 결론적으로는 5% 10%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100원에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컵의 디자인을 한다든지 따를 해서 105원을 팔아서 95원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생명은 동일한 금액에 공짜라는 거는 소비자가 소매가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소매가 말고 네. 저는 종이컵을 구매한 앞집 철수한테 5원 싸게 95원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중고를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이 컵으로 하루에 뭐 3잔 4잔 마시는데요. 일단 구매는 100원으로 되고 100원으로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저는 이 컵이 뭐 약간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3잔 4잔 마실 때 계속 이 컵을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100원으로 책정된 게 아니라 3번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뭐 30원, 35원 정도의 그 가치라고 저는
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매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정도의 금액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95원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사서 그 돈이 100원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돈의 가치가 올랐을 때 구매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95원에서 종이컵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주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공동구매는 예, 그래서 공동구매랑 맥락인데 그러니까 종이컵은 보통 낱개로 판매보다 한 줄에 10개나 2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매자를 찾아가서 낱개로 팔리는 것보다 다수의 물량을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으니 제가 다수의 물건을 구매할 테니 계단 잠깐 구매하겠다고 해서 이제 물건을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자녀 종이컵들은 번거롭더라도 앞에서 한 철수나 이런 등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서 저는 90원에 한 개 종이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편의점 알바생처럼 이제 판매가 됐던 종이컵들은 진열장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채워놓겠다. 네. 제가 노동을 조금 할 테니까 종이컵 채우고 진열장을 꽉 채워줄 테니까 95원에 사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몸으로 좀 때려보고 있어요.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죠. 퀘션 자체가. 근데 여기에 명제는요, 95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은 많이 나왔죠. 뭐 공동 구매도 있고 공장 식구를 한다. 뭐 나 90원밖에 없으니 90원에 팔아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 옆에 있는 뭐 철수나 영예나 창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의 가치예요. 평균의 가치. 사실 저게 100원인지도 몰라요. 100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200원짜리를 100원에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50원짜리를 100원에 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남들이 100원에 구입했고 옆집도 내 친구 창수도 100원에 했으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의 가치가 100원이 되는 거예요. 저 평균의 가치라는 거는 사람들이 참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제도한 거고 그러니 나도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어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찾아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김현국 수석님처럼 나는 저 컵이 꼭 필요한 거고 내 주머니에 95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200원이 있고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고 내 주머니에 96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95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합당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김영국 수석님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95원에 살려면은 남들 100원짜리 산 걸 앞에 가서 야 이거 90원에 줘.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질문의 방법은 조금 바꿨죠. 2004년도에 어떤 조직에서 유사한 질문을 제가 한 게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때 한 40분 정도 분의 그 의견을 다 넣었는데 친구 다 유사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얘기들이 대부분이 답변이었어요. 대부분이 답변. 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의도와 상황과 맥락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김영국 수석님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저 절대 95라는 절대 숫자 부분에 대한 사항이 현재 우리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 의도와 저 상황과 이 맥락을 파악 못하면은 계속 예전에 있던 편견의 가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바뀌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는 이게 과연 어떤 의도인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을 가진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다라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철수나 영희나 창수 다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 정도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평균적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익숙한 겁니다. 95원 난 6구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나는 98원에 구입해 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김영국 수석님처럼 90원하고 뭐 멱살을 잡든 뭘 잡아서 90원에 구매해 올 수 있는 분도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공장에 가서 뭐 직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제가 저기다가 종이컵 하나라고 썼으니 저 하나에 몰입된 거죠. 맥락이 그게 아닌데 맥락은 절대금액 95가 절대금액이었는데 맥락이 종이컵 하나니 10개 구매하면은 금액이 내려간다. 그건 우리 집 평균적인 사고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시장이 없어요. 영희처럼 해도 되고요. 철수처럼 해도 되고 창수처럼 해도 돼요. 또는 영희나 철수, 창수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면은 99원에 사면 돼요. 10개 사면서 98원어치로 해오면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공장 직접 가서 공장 단가로 97원에 받아오면은 또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을 적에 그래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5라는 절대적인 숫자가 찍힌 순간은 저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95초의) 타이머를 걸어놓고 95초 후에 폭탄이 터지고요. 그 폭탄이 터져서 폭탄의 유효 반경이 500m까지 파편이 튄다 그러면 95초 만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95초 만에 500m를 도망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력이 95초 만에 400m밖에 못 나온다 그러면은 전사하는 거예요. 490m밖에 못 나와도 전사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95초 안에 500m 이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95초에 400m를 떴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95초 안에 500m를 떼야 됩니다. 이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익숙한 부분으로 대부분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기존의 평균
낯선 거예요. 낯선 상황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나세요? 익숙함과 낯선 교육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낯선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비상 이멀전시라는 겁니다. 내가 평균적으로 구매했을 때 나도 그 전에 이거를 100원에 구입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95원에 구입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겠느냐? 어떤 리러닝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상황과 맥락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위급 상황이 오면은 내가 보편적으로 뛰는 걸음으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뛰어도 사회과자밖에 못 뛰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죠. 이 낯선 상황은 즉 비상 상황인 거고요. 이 비상 상황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95원을 넘으면 죽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데드라인 숫자라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평균 실종됐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평균 실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회자되고 사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평균을 넘는 남다른 치열함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답변을 제가 다 들어봤을 적에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인 평균의 그 범주에서 단 한 번만 빼고 적어도 답변의 내용으로 본다면 한 분만 빼고는 한 분은 열 명 중에 딱 한 분만 다른 의견이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 비슷했잖아요. 공동구매 뭐 여러 번 쓴다. 그래서 100원짜리 도서 나는 3번 쓰는 거니까 이거는 33.33원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무언가 바꿀 수 있는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 기다릴 시간을 누가 주는데요? 순전히 자기 위주의 평균적인 사고에 그냥 딱 이렇게 막혀가고 있는 사고체계죠. 제일 위험한 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 평균이 실종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느 날인가 이 평균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평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접근하고 무언가를 해석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맥락을 못 찾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고인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추측했던 저도 뭐 30년 넘으면 20년 넘으신 분도 있고 1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죠. 예전에 추측한 일하는 방식으로는 95원에 절대 구매 불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영우 수사님이 그렇게 땡깡을 부려서 94원에 사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오셨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평균의 데이터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현재의 상황이 95원에 구매해야지 되는 것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균적 가치는 그 자리에서 파쇄해야지 다음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고 뭐 책을 읽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언러닝이라고 그러죠.
러닝 배운다는 거잖아. 앞에 이게 언을 하면은 배운 것을 뭐 부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방식을 누가 더 빨리 폐기하느냐. 우리나라가 반도체 1위국이잖아요. 반도체 초격차가 몇 개월인지 아시잖아요. 3개월, 6개월이에요. 한 사이클 도는이 6개월 늦으면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 개발자는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256KD를 개발하는 사람이랑 1메가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256KD를 개발했던 사람은 1메가드의 개발 부서에 다시 넣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56KD의 개발자를 1메가드에 넣으면 속도가 더 늦어요. 왜? 256 개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256KD램이랑 1메가드램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성공한 256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초격차 6개월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 틀린 겁니다. 방법이 다 틀리는 거예요. 256 하는 애들은 그 그룹에서 지네 방식으로 256을 TSMC나 이런 데보다 더 빠르게 6개월 더 빠르게 1년 더 빠르게 개발해내는 거고요. 그 뒷면에는 또 다른 팀이 완전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6 개발했던 사람들이 개발하고 나면 그게 생산 라인을 걸리면 그 사람들 머리를 포맷시킨다고 해요. 일정이가 일을 연구 용역을 안 줘요. 인사이트 찾으라 그러는 거고 도대체 우리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를 살펴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머리가 완전히 포맷됐을 때 지금 1메가드램보다 더 앞서야 돼. 뭐 황홀 법칙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4배 빨라야 되고 메모리 저장량이 4배 빨라야 되고 그거를 새롭게 시키는 거예요. 이 언론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문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상황이 좋을 때는요, 언론링을 하는 사람이 일부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짝바짝 빛나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언론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생존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휴수님처럼 이때까지 그런 짓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지. 다들 100원에 샀는데 90원에 달라고 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도 방법인 거예요.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에 있는 평균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95자라는 숫자 밑의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 지금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언론링에 대해서 한번